남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매출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보이는 예상 매출이 그분한테는 고통스러운 지금 당장의 매출로만 느껴지는 거죠. 저 무권리로 인수했습니다. 순수한 영업력으로만 일매출을 70만 원 정도 올렸죠. 전 따라쟁이에요. 따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9호점을 개점을 하게 된 거죠.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거인이 돼야죠. 사실 제가 칭찬을 받는 게 비전문가 출신이잖아요. 네. 네. 조건을 잘 봤습니다. 입지에 대한 그 이해, 네. 그 다음에 내 점포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을 본사 개발 담당분하고 굉장히 소통을 긴밀하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는 평가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매출 산정 프로그램, 여기 조건을 다 입력하면 네. 해당 점포의 예상 일매출이 나오는 거죠. 네네. 지금은 점포 개발 담당들이 전혀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추적해 보는 거죠. 그분들이 그걸 저한테 줄 리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현재 오픈해 있는 점포들, 그 다음에 앞서서 다점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점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사례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런 상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매출을 예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정도의 예상 일매출이면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저희 조카 중에 이런 수리적인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수집한 사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환산 배분율 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본사 개발 담당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정률하고 일시지원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조율을 해서 배분율을 측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소위 7대 3이냐, 그쵸. 6대 4냐, 네. 뭐 52대 48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본사랑 점주랑 어떻게 나눌지. 네네. 수익을. 네. 그걸 배분율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배분율로만 아주 최대한 받느냐, 아니면 개점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더 지원받느냐. 네, 지원을 받느냐, 이런 부분으로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거를 이제 환산 배분율이라고 해요.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그래서 아무도 안 알려주죠. 그쵸. 저희는 역으로 그걸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 본사의 카드가 뭔지를 이제 예측을 해서. 맞아요. 그거에 제일 가깝게까지 깎는다는 거죠. 네, 제시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본사가 그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네, 네. 와, 그래서 조건 대박이네요. 참 잘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이거 알면 놀라겠네요. 와. 다 아시죠? 그죠, 그죠. 이미 제가 요구했었던 것들이고,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사실 그 조건을 주시면 네. 저는 되게 막 그 조바심이 나요.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그 조건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입으로 내뱉은 예상 일매출이 나와야 그게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편의점을 2점포만 개점하고 끝날 거면 네. 최대한 뭐 감원이설을 통해서라도 조건 잘 받고 끝나면 되죠. 근데 저는 이 점포 말고도 다음 점포도 또 개점을 해야 되고 또 개점을 해야 되는데 양치기 소년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시했었던 목표 일매출을 도달하기 위해서 또 안간힘을 써야죠. 그래서 정말 운 좋게도 네. 지금까지 그 협상을 통해서 목표 일매출을 정하고 거기에서 조건을 받았었던 것들을 다 달성했습니다. 와, 100% 달성했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럼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 일매출을 잡았던가, 아니면 저희의 노력이, 저희의 이 수고가 고객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가. 영업력으로 더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그 신기덕 대표님 그 말씀 중에 네. 점포 개발, 네. 입지가 전체 편의점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에서 80%라고 본다면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한대다. 20에서 30%냐? 아니다. 무한대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점포 개발은 한 7, 80% 정도의 영역을 차지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영업력은 그러면 20, 30%냐가 아니죠. 왜냐하면 영업력은 무한대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 남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매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입지를 보더라도 저기는 250은 나오겠네. 저기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300 정도? 그럴 때 저는 그분들보다 더 많은 일매출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야, 350, 400도 나올 수 있어. 그런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9호점 같은 경우에는 상권 통합을 할 수 있는 입지였어요. 네. 저희 편의점, 제가 인수한 편의점 바로 옆에 마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하나에서 마트, 개인 마트와 편의점이 동시에 공존을 하니 둘 다 매출이 그렇잖아요. 네. 좋을 리가 없죠. 나눠 먹으니까. 이걸 독점을 하면 어느 쪽이든 매출이 터질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김준우 대표님이 BNS를 하시는 거예요. 빌드 앤 스크랩이라고. 본인이 있었던 그 협소 점포를 13평짜리 점포를 더 넓은 거의 30평이 넘었나? 30평 정도 되는 점포로 이전해서 재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그쪽 상권을 완벽하게 독점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와, 상권 통합에 대해서만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해당 상권을 봤는데 잠깐만, 저 둘이 합쳐지면 어떤 일매출이 나올까? 저 나름대로 예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그 편의점 점주분이 매출이 너무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보이는 매출이, 예상 매출이 그분한테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지금 당장의 매출로만 느껴지는 거죠. 저 무권리로 인수했습니다. 9호점을요. 네. 와. 권리 하나도 없이 그냥 임대보증금만 드리고 좀 박수 받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얼마나 오르셨어요, 인수할 때보다? 마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매출을 한 70만 원 정도 올렸죠. 일매출을 70을 올리셨어요? 네네. 저희 영업력으로 순수한 영업력으로만 일매출을 70만 원 정도 올렸죠. 와. 그리고 얼마 전에 네. 옆에 마트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폐점 권리를 드리고 네. 마트를 정리하시기로. 폐점 권리가 또 있어요. 이제 이 그 유통업의 네. 하나의 관행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상권 통합이 될 때 그분하고 저하고 치킨 게임을 하면 그쵸. 결국엔 둘 다 손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의 손해를 네. 제가 조금 같이 거들어 드리는 거죠. 그 음성 얘기 좀 해보죠. 음성에도 매장 한 3개 운영하신다고. 네네. 제 어머니가 이제 음성에 계셔서 원래 그래서 오늘 음성에 같이 들렸다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오송으로 왔습니다. 네네. 그 음성 되게 소도시 같잖아요. 완전 시골이죠. 네, 외국인도 많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3개를 운영하실까 되게 궁금했어요. 음성에다가 많이 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제 첫 발령지가 음성이라서 제 근거지가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직 생활 내내 저는 음성에서만 교직 생활을 했고요. 음성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음성이라고 하는 지역 연고가 생겨버린 거죠. 외국인 대상으로도 장사를 많이 하시겠어요? 외국인들이 네. 굉장히 구매력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외국인 하면은 동남아에서 좀 온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일하러. 그러면 이제 아시아마트를 떠올리실 거예요. 음. 그분들이 이제 왜 향신료라든가 그분들 해당 그 본국에서 이렇게 공수한. 공수한 그런 상품들을 네. 많이 구매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요. 네. 그분들 우리나라 상품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먹거리들에 대해서 엄청 친숙해져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성 지역은 이게 사실 공업 지역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전체 인구 중에 농업인이 10%도 안 돼요. 산업단지가 많죠. 네, 산업단지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성에 위치한 편의점들이 객단가가 전국 평균의 상당히 위일걸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탑 5는 모르겠는데 탑 10 안에는 무조건 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고덕 다음이다라는 분도 있어요. 주로 어느 나라 분들이에요? 그 음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분들도 많지만 거기가 수박 특화 단지거든요. 수박? 예, 맹동 수박이라고 아, 백화점에 엄청 많이 이렇게 들어가. 수박이 유명해요? 예, 수박 특화 단지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아시아인가요?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타지키스탄이라든가 여기 그 힘 잘 쓰게 생기신 분들 이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먹는 게 달라요. 아, 그것도 팁이 있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일당도 세거든요. 뭐 하루에 일당이 뭐 17만 원, 18만 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돈 쓰는 게 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편의점이 5만 개가 넘어서 점포당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지금 또 편의점 창업해도 되나요? 대표님 보실 때 어떠세요? 레드오션이잖아요. 네네.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타이탄의 도구들을 쓴 팀 페리스라는 거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는, 성공한 사람은 사소한 것을 특별하게 잘한 사람들이다. 사소한 걸 특별하게 잘한다. 네.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를 했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편의점 5만 개 시대. 그러면 누구나 다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사소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래서 레드오션이니까 들어가지 말자?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건데 또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꼭 필요한 거라는 건데 그럼 그걸 남들보다 좀 탁월하게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을 만나야겠다. 만난 거죠. 그분들의 노하우를 정말 전 따라쟁이에요. 따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9호점을 개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편의점 점주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월급으로는 답이 없어. 월급쟁이 부자가 어딨냐. 모든 자영업자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내 일을 하는 게 좋지.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근데요, CU 직원이나 다름없잖아요. GS 직원이나 다름없잖아요. 세븐일레븐 직원이나 다름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고작 월급쟁이 급여만큼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못 받아요. 받는 경우가 많죠. 그거보다 그 경우는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네. 그런데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거인이 돼야죠. 저는 그 선택을 한 거죠. 이걸 자영업으로 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저희 점포에 와서 탐방을 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요. 사장님, 다점포 하십시오. 사장님, 하나의 점포에서 매출을 올리는 거에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신기덕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업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물론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편의점 오픈해 놓고 여기 찾아와서 소비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입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영업력이지 없었던 입지의 장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레드오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블루오션의 지위를 누릴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독점적 입지, 그 다음에 나의 운영 노하우를 완전히 다 투입한 영업력,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누구라도 저처럼 완전 생초보가 거인들을 조금 따라한 그거 하나로도 저희 가족은 먹고 사니즘은 감사하게도 다 해결이 됐거든요. 네네. 매월 12일, 13일 이때 정상금이 입금이 돼요. 네. 어떤 때에는 정상금이 입금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저희는 바로 인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편의점 사업에서 벌어진 돈은 다시 편의점에다가 재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당장 인출해서 쓸 데가 없어요. 또 추가 출점을 위해서 그렇죠. 계속 적립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몇 개까지 늘리실 계획이세요? 예전에는 그 점포 수의 목표가 있었어요. 음. 우리가 직접 경영은 한 20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의 수도 있고 노하우도 점점 많아지니까. 지금은 점포 수보다는 월 현금 흐름에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김준희 대표님하고 신규덕 대표님 영향이에요. 이제 총 매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한테 순자산이 얼마가 증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점포를 정말 효율롭게 운영을 하니까 짜잘짜잘한 점포 3개를 운영한 것보다 순자산이 더 늘어나요. 충격을 받았죠. 아, 이거다. 정말 좋은 점포를 개점을 해서 그 점포를 정말 압도적으로 운영을 하면 월 현금 흐름 발생이 내가 생각한 기대 이상이겠구나 해서 월 현금 흐름, 그 순 증가 현금 흐름 얼마, 그 다음에 총 자산 얼마, 이런 목표가 있죠. 장사 어려우시죠? 사장님 사연을 보내주시면 장사 고수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배달의 건당 단가를 올려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새로운 음식을 넣는 건 좋지만 전문성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조금씩 변형을 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매출 150만 원짜리 점포나 일매출 300만 원짜리 점포나 사실 들어가는 품은 똑같잖아요. 점주의 노력도 비슷하고. 그런데 어떤 점포는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 정도를 버는 반면 어떤 점포는 잉여 현금이 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이런 차이가 왜 발생을 할까? 저 나름대로 제가 납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공부를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론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에 그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상품을 주고 그들이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돈으로. 네. 이것은 굉장한 가치를 만들어낸다.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냐면 본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실적이 받침이 되니까 그렇죠. 본사는 좀 더 나은 기획을 하고 좀 더 나은 유통망을 계속 연결을 하겠죠. 그러면 유통망이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유통 구조 속에서 또 이익을 챙기시는 분들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가깝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냥 편리하고, 이게 편의점이 가진 가치가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좀 차별적으로 고객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다 맞춰주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준비해 놓고 있으면 그거를 상품하고 돈하고 구매라는 활동을 통해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가치 제공에 따른 보상을 월 현금 흐름으로 받고 있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는 저희 가족이 이번 달에 급여 이체를 한 분이 53분이에요. 9개 점포에서. 고용을 또 일으키죠. 그쵸. 네. 저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목표는 100분에게 그
급여 이체를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나라에 세상에 가치를 제공해 준다면 네. 당연하게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보상은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정상적으로만 기업 활동을 하면 고용도 창출하고 또 재화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가치를 그렇죠. 창출하는 맞아요. 네, 정말 좋은 역할을 하죠. 네. 대표님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아주 좋은 활동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약간 아무것도 모르고 네.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거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고 갑자기 주목을 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제 이야기를 하시는 본사 담당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어안이 벙벙해요. 그 아이작 뉴턴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봤기 때문이다. 이게 겸손하게 얘기한 건데 그것도 아무나 못 올라가요. 또 누가 거인인지를 알아보고 그걸 또 찾아가는 용기, 노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니까 대표님도 거인이 되셨고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대표님의 어깨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봐요.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네. 두 분 대표님들이 영향을 저한테 주셨던 것처럼 저도 당연히 또 도와드려야죠. 네. 아니 저도 맞아요. 김진우 대표님이나 심기덕 대표님은 그냥 원래 거인이었던 느낌이었는데 대표님은 그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고 적극적으로 발품 파시고 해서 뭔가 이제 거인이 진짜 천천히 되신 느낌이라서 더 보기가 좋고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꿈 말씀해 주세요. 꿈이요. 저희는 가족 모두가 자수성가한 부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49인데 40이 될 때 다음에 텐인텐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네.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거기에 굉장히 글을 자주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인 아파테이아라는 분이 40살 행복한 부자 아빠라는 책을 내셨었어요. 그분 글을 계속 읽고 있었다가 영감을 좀 받고 있었고 그분이 책을 내셨다고 그래서 얼른 사서 읽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이제 곧 40인데 난 여태 뭘 한 거지? 내가 40 되기를 준비를 했나?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저한테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편의점 사업 이전에 부동산 사업도 저 나름대로 했었는데 잘 될 리가 없죠. 집을 3채는 지어봤습니다. 월세를 주는 네. 수익형 부동산을 제가 직접 건축을 했는데 잘 될 리가 없죠. 공부를 철저하게 안 했는데. 그래서 수익이 난 적도 있지만 손실이 난 적도 있어서 지금은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네, 다행히 그 경험을 바탕으로 편의점 사업은 공부가 먼저 선행이 된 것 같아요. 아내가 솔직히 장사를 되게 잘해요. 네. 물건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옆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 네. 살짝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라이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의 역할을 네. 하나의 점포에서 한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운영 능력이 네. 정말 여러 점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다점포를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던 사람을 제가 설득을 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나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가족들 전체를 다 끌어들일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가끔 물어봐요. 당신 예전으로 돌아갈 거냐고. 점포 하나만 하는 걸 원해? 그러면 아내도 싫대요. 지금이 좋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가족 전체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는 자수성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서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네. 그분들에게 저도 아낌없이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100억, 총자산 100억을 향해 달려가는 편의점 사업가, 모험 정신 그걸 가지고 살고 싶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정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진우 대표님, 심교육 대표님 원래 고수였던 분들 같고, 네. 네, 그분이 다른 고수를 또 만들어 주신. 맞아요. 물론 이제 또 대표님도 노력을 엄청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보니까 참, 이게 창톡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싶고,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대표님한테 또 그런 좋은 그 선한 영향력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저 사실 그 노승욱 대표님한테도 되게 그 영감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요? 전에 창업직설에서 이렇게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그 캐롤스 그룹 네네. 네 기사 쓰셨었잖아요. 네, 메가 프랜차이즈인데 상장한 네. 사례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메가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상장까지 될 거라고는 저는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대표님 기사를 보고 또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차트 같은 걸 보여주시는데 전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게 가능하다고?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넘어야 되는 허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20개 점이 아니라 100개 점 이상이 되고 편의점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굵직한 다양한 프랜차이즈 내가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메가 프랜차이즈를 한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표님 기사도 계속 찾아보고 또 창톡에 올라오는 고수분들 영상도 계속 보게 되고 저하고 관련이 있으신 분들 특히 그래서 너무 영감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야 이런 세상이 있는데 전혀 내가 궁금해하지 않아서 몰랐었던 거구나. 네, 그래서 진짜 만나뵈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을 일본 사례, 미국 사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공부를 하셔서 우리들한테 알게끔 해주시는 거잖아요. 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진짜로 저희 이제 영상 보시고 이런 분들 중에 비슷한 말씀 많이 하시고요. 제 창톡에서 이제 메가 프랜차이즈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도 한국형 메가 프랜차이즈가 되겠다. 이런 네네.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또 이제 연결해드리는 게 또 제 역할인 것 같고. 근데 어떤 분은 같은 걸 봐도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이죠, 대부분. 대표님처럼 꿈을 꾸어주시면은 제가 감사하죠. 오늘 진짜 선생님한테 강의 듣듯이 수업 듣듯이 아주 조곤조곤 너무 귀에 쏙쏙 잘 박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강의를 하셔야겠네요. 제가요? 네네. 아이, 부족합니다.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거에 비해서 오늘 말씀 다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창톡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네. 또 최대한 네.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청도 인근에서 아니면 뭐 전국에서도 좋고요. 네,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조언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창톡에서 강득수 대표님한테 1대1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